다음에는 여러분 교재 338쪽을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 중요한 용어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정의 나와 있는데 그 용어정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죠. 장기 발전의 방향 제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그러면 안 돼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를 묶어서 부산, 양산, 김해시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군계획 나오죠. 도시군계획은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단 군 중에서 어디는 빠진다고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항상 광역시 계획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광역시의 군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용은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게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넣어준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억하세요. 자, 도시군계획. 어딜 얘기한다? 도시, 군. 6개 관할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어디는 제된다? 광역시는 제된다. 내용은 뭐다?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뭘로 구분된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6개 관할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의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적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그리고 어떤 도시에 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말이죠.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써요. 읽을 때는 그 지역이 도시일 때는 군을 빼고 읽습니다. 그 지역이 군일 때는 도시를 빼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지 서울시 도시군 이렇게는 읽지 않는답니다. 자, 군,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기본계획. 무슨 군 기본계획 도시를 또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일 때는 군을 빼고 군일 때는 도시를 뺀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뭐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먼저 기본적 공간구조, 기본적 공간구조라는 것은 그것의 기본적 틀을 제시해주고 장기발전의 방향 설정, 20년짜리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종합적인 계획이고 그것은 도시군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 관할지역이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거기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쭉 이런 어떤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도시, 군, 관리하게 되면 우리 공법상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 계획은 항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계획이다. 무슨 계획? 그 6개 관할지역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6개 관할지역, 6개 관할지역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내용은 그 6개 관할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슨 계획? 아까 구체적 계획, 이렇게 구체적 계획. 우리 공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재 내용들을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그러면 6개 관할지역, 도시군 지역을 개발, 정비, 보전하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 계획.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체적 계획 두 군데다 액센트를 딱 주시 바랍니다. 도시군적, 6개 관할적, 도시군적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그 도시관리의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거기 1번 용도지역, 용도지 지정 변경을 원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쉬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원하는 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원하는 게 도시화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을 원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입주기재 제소구역 지정 변경을 원하는 게 입주기재 제소구역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340조에 넘어가서 여러분 1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아까 용도지역 나왔었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호적이라고 그랬죠. 토지 호적을 정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 토지 이용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더 나아가서 높이를 뭐 한다? 규제하잖아, 규제.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리를 뭐 하자? 실현.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절대 이게 뭐 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용도적입니다. 그리고 용도적은 토지 한마디로 뭐다? 호적이에요. 땅은 절대 사고 팔 때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땅은 평당 가격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평당 가격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싼 땅을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땅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르는 것은 끝없이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오르지 않는다.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가?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방향 설정이 잘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뛰는 말을 타세요. 오르는 아파트를 사시고 오르는 지역의 땅을 사시라고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다고요? 오르는 것은 천정부지고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은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있고 개발되지 않는 땅이 있고 그래서 개발되지 않는 땅값이 싸더라도 이건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가격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용도 지역을 호적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호적이 좋아야 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호적이 나쁘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출세할 수 없죠. 그래서 땅은 호적이 줘야 되고 이 땅은 결국 호적을 정하는 이유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건축물의 용도, 토지 이용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떠나서 높이를 규제해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복리를 실현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호적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보세요. 뭘로? 도시군 관리기업으로. 적어도 이 용도지역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뭐다?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 어떤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있으면 이 땅에다가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여기다가 첫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를 제한합니다. 또 이걸 몇 프로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전체 땅률 몇 %까지 건축할 수 있냐. 또 이걸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 여기다 토지 이용, 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몇 프로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또 높이. 이걸 갖다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류가 달라지고요. 몇 프로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건폐율이 달라지고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용적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보충해서? 요거 이게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이 뭐냐? 용도지구입니다. 보충한다는 의미냐? 보충한다면 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더욱더 뭐하거나 강화시키거나 강화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말이죠. 이 용도지역의 규제를, 이 규제 내용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다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이게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는 교재 보시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용도지구는 거기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용도지역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기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단 이 용도지구는 특징이 이건 얼마든지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또 용도지구는 말 이건 국지적으로 지정해요. 용도지역은 이건 전국적으로 지정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도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은 그러나 용도지구는 필요한 지역에다만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는 특징이고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저는 절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다시 보충한다.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구역 하면 용도구역이 뭐냐? 용도구역은 이렇게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자 다시 한번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을 1차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보충하는 것이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다시 3차적으로 보충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되려면 우리가 뒤에 구역자란 얘기만 붙어있다고 해서 전부 다 용도구역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용도구역이 되려면 첫째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용도구역이 되려면 첫째 이건 지정의 근거법은 반드시 무슨 법이어야 돼? 우리 국토계획법이어야 돼. 근거법은 국토계획법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지정된다. 건축법에서 지정된다.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정의 절차는 도시, 군, 관리계획이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세 번째, 지정의 목적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규제를 보충하기에 지정되대. 네 번째, 그 종류는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무슨 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주규제 제소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주규제 제소구역. 이 5개만이 용도구역입니다. 5개만이 용도. 그리고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구역이다. 아닙니다. 특별건축구역 용도구역이다.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용도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냐 아니냐 그러면 일단 근거법이 무슨 법이냐 먼저 보셔야 되고,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로 지정되는 것이냐, 목적 용도적 규제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냐 보셔야 돼. 종류는 5가지. 여기 해당이 돼야만 용도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은 꼭 기억합니다. 용도지역이 뭐다? 토지호적이다. 용도지역은 뭘로 정한다? 토지이용,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규제하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하고 공공모니 증진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기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 즉 토지용, 건축용도, 건폐율, 높이를 강화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남아야 되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됩니다. 자,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개념은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19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20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 설치 비용 요거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9번,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18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이 둘을 우리는 여기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 이 기반시설 연동제는 뭐냐? 자, 항상 우리가 개발행위가 있으면 말이죠. 개발행위가 끝나면 항상 뭐가 우려야 되죠? 송파의 잠실, 롯데월드가 건설된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각종의 도로 사정, 공원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연계해 나가겠다. 연계.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행위가 있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면 개발을 못하도록 막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연계시켜서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설치가 곤란하다면 거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2번째,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키포인트는 관리, 부담입니다. 자,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곤란하면 어때요?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개발을 뭐한다? 관리란 거죠. 관리는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는 개발 밀도 관리이요.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설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여기는 어때요?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행위자의 기반시설 설치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렇죠? 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겠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의견, 개발로서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는 적이니까 그 점 무슨 얘기냐면 도시지역 가운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된다고요. 단 녹지는 개발이 안 되지 않아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고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규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립니다. 뭐를?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시켜.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면서 건폐율, 용적률을 낮춰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폐 용적률을 낮춰버리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 어때요? 억제되죠. 개발이 억제되니까 소극적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족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개발이 억제되는 거니까. 자, 이게 개발 밀도 관리계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개발행위했으면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할 우려는 있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거기를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버리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개발을 억제한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부족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같아요. 근데 이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근데 여기는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어야 돼. 왜? 개발밀도 관리 외의 지역입니다. 왜? 개발밀도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개발로서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중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에서 얘는 개발 행위자에게 비용, 그 비용은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케 만드는 구역,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앞으로 기반시설 연동제하게 되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때 그 지역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냐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나눠진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단 개발밀도 관리는 분명히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용어정의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정의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그 339쪽을 잠깐 한번 보죠. 339쪽에 기반 시설이 나오는데 338 기반 시설. 자, 아까 기반 시설의 개념이 나왔었죠? 기반 시설은 아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돼야 될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은 대면 말이지 이건 기반시설 설치를 누가 내면 적어도 자치단체 장이 설치해, 자치단체 장이.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설치할 시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절차는 원칙적으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장이 설치할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이냐 기반시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기반시설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아니라면 개인이 설치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냐 기반시설이 아니냐는 것을 자꾸 따지는데 기반시설의 종류는 약 이게 쉬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기반시설이냐 아니냐 이걸 자주 물어봐.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이 첫째 기반시설의 종류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세분. 세 번째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반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반시설이라면 그 세분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종류. 기반시설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교통시설, 공간시설, 도시공간시설이죠.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 네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다섯 번째 방제시설, 여섯 번째 보건위생시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교통시설, 두 번째 도시공간시설,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 네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다섯 번째 방제시설, 여섯 번째 보건위생시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자, 그 중에 교통시설 한번 보세요.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 정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주차장이 교통시설에 속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주차장. 또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운하,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실, 자동차, 건설기, 운전, 학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것이 주차장이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라는 거. 이건 부설 주차장이 아니겠죠. 뭐 노예 주차장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운하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 자동차 정류장 여기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 학원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공간시설은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인데 공간시설 종류 5가지 있죠. 출제해 주었습니다. 첫째 광장, 두 번째 공원입니다. 여기서 공원은 도시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이 아니고 도시공원. 세 번째 녹지. 이건 시설 녹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원지,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는 한강 고수분지 같은 데를 기억하십니다. 광장, 두 번째 공원, 세 번째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여기서 공원이 있는데
우선 보시면 앞으로 공원이 공법에서 나온 말이죠. 공원. 크게 두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공원이 있고요. 두 번째, 도시공원이 있어요. 자연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은 이건 용도적이 어디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 지정됩니다. 도시지역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종류를 본다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렇게 나가죠. 도시공원은 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원들을 우리가 소위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차이점은 자연공원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이게 지목이 공원입니다. 단 묘지공원만 뭐하느냐? 묘지공원 묘지라고 나오죠. 묘지. 이건 기반 시설이 아니죠. 이건 기반 시설입니다. 이건 무슨 법을 정했냐? 자연공원법을 정했네. 이건 도녹법을 정의합니다. 도녹법이란 뭐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자,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원이라는 얘기면 이렇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나눠서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 차이점을 좀 잘 알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녹지 나오죠? 녹지하고 녹지 지역은 또 달라요. 녹지하고 녹지 지역은 다르다고요. 녹지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시설 녹지를 말하는 거야. 시설 녹지. 녹지지역은 이건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 뭐가 있으면 여기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용도죠. 이건 좀 도시적 중에서 녹지역이잖아요. 시설 녹지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렇게 나눴죠. 이건 하나의 시설입니다. 시설. 공원처럼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게 시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기반 시설이죠. 중에서 도시 공간 시설이다 이 말이죠. 이건 기반 시설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녹지. 이건 녹지에 대해서 또 무슨 법을 정했다? 아까 녹법을 정했습니다. 도녹법. 그래서 녹지도 녹지 지역과 녹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녹지와 녹지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연결 녹지. 기반 시설, 도시공간 시설이다. 또 녹법을 정의한다. 녹지적은 자연녹지, 생산녹, 보전, 땅, 토지의 용도적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또 여러분, 공지하고
공제는 또 달라요. 공공공제는 이건 기반, 이건 우리 국토개법에서 나오는 거죠. 국군법에서 나오는. 공개공제는 이건 건축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공공제는 기반 시설이에요. 한강 고수부지 같은 것을 기하죠. 이건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이건 대지 내의 휴식공간 확보가 특징입니다. 이건 그래서 공유지,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 내에 건물만 빼곡하게 들어차게 되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을 공지로 오픈 페이스죠. 비워나라는 것이고, 공공공유 한강 고수부지 같은 하나의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 공간 시설로서 기반 시설 일정입니다. 도시 공간 시설로서 기반 시설 일정이에요. 그래서 공공공제하고 공경제는 분명히 계셔야 되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오래심에서 출제됐었죠. 이건 주로 사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공공공제하고 공개공지. 그래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녹지하고 녹지지역, 공공공지, 공개공지 이런 등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 된다. 자, 유통공급시설 봅니다. 유통공급시설 보면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설비,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나오죠. 공동구 중요합니다. 공동구는 함께 들어가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공동지하매설구를 말합니다. 공동지하매설구. 그럼 여러분 공동구 그러면 전기소로라든가 전화솔로, 가스관, 케이블선 이것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하 공동매설구를 말해요. 시장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시장은 특히 여러분 공간시설이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공동구 시장입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학교, 이 학교는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에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대학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장 기억하시고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뒤에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나오죠. 하천은 방제시설이고 운하는 아까 교통시설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유수지, 저수지 나옵니다. 유수지, 저수지.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유수지. 갇혀있는 물은 저수지라고 얘기하죠.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방방, 나머지는 방자입니다.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은 주로 이제 혐오시설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주변 땅값이 떨어지죠. 싫어하는 거 있죠.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입니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당,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소 잡는 것이죠. 종합의료. 단 이 중에서 주민들이 크게 싫어하지 않는 시설이 있죠. 장례식장과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합의료시설 오면 좋아하죠. 또 장례식장도 오면 좋아하죠. 왜? 어차피 갈 거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가는 게 좋잖아요. 한 번은 간다면. 그래서 종합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은 보건위생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이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들이 환경기초시설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걸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분이 가능해 도로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고요. 또 광장의 종류 세분하고 있고요. 자동차 정류장 세분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나눠진데 이건 6개 나뉩니다. 자, 일반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6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나오죠.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부설광장. 자, 교통광장, 경관광장, 부설광장, 그리고 일반광장, 지하광장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광장, 경관광장, 부설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 그러면 지하광장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지상광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광장 같은 거 나오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동차 정류장 보면 자동차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또는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 2번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올해 시험에 출제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의 세분되는 내용 이거 좀 잘 봐두시고, 기반시설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종류 정도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기반시설 종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 좀 살펴봤습니다. 음, 11번 하나만 잠깐 더 볼까요? 도시군 계획사. 도시군 계획사.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뭐냐? 이렇게 아세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럼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크게 우리가 6가지 있었죠. 근데 6가지에서 전부 다 사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수반되는 도시군 관리기 3가지 있습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하는 거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3번에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나오면 그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걸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 사업. 4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고 5번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한 사업은 3가지 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게 한 계획에서 도시군 시설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이 3개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이건 우리 국토개법, 국계법으로 바로 사업을 갖다 시행합니다만은 도시화 사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특히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을 적용합니다. 도정법.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그 사업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도시원계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건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건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이건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법으로? 국토개법을 직접 하고요. 신도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재개발제어점은 정비법을 적용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도시군계획사업이라 많이 나오는 게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 그럼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중차리한 이건 무슨 사업이냐? 공익을 위한 사업, 공익, 공동의 공익을 위한 사업. 이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법상에 규제 대상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럼 이 도시군계획 사업을 시행한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정비 사업 시행자 그러겠죠.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공법상 허가를 받는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중차대한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절대 우리 공법상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이런 얘기 없다는 거 꼭 유의하세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